새엄마? 전 서방님이 아니에요. 난 너무 외로워. 네가 돌아가신 아빠 역할을 해줘야 돼. 화장실을 가려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길을 돌려야 하였었다. 발길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 내 눈은 문틈으로 아버지와 아줌마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줌마가 재촉을 하였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 외면을 하려고 하였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사흘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목소리 같았다. 난 발걸음을 돌려 살금살금 나의 방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안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안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가는지 문을 여다는 소리가 들렸다. 맨날 내 기분도 못 맞추고 아줌마가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렇게 부실한 영감을 언제까지 믿고 있지? 아줌마는 연신 혼잣말로 투덜대었다. 아줌마와의 만남은 작년 내가 제대를 한 달 조금 안 남긴 때였었다. 아버지와 난 거의 20년을 단 둘이 살았다. 엄마는 내가 3살이 되던 해에 동생을 낳다가 그만 뱃속에 든 동생과 함께 죽고 말았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동안 주위에서 숱하게 재혼을 하라고 종용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이 재혼을 하면 아들인 나의 장래를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하고 오로지 나만을 키우며 살았다. 엄마나 아버지는 둘 다 30 중반에 결혼을 하였고 나를 결혼 2년 만에 낳고 그 후 아버지와 엄마 나이 40에 동생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되었던지 엄마는 산통에 시달리다가 그만 동생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아버지와 나만 이 세상에 남게 만들었다고 아버지는 간혹 술에 취하시면 푸념처럼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내가 대학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던 해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였지만 워낙 기술이 좋았던지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척탁사원으로 계속 근무를 해주길 바랐고 아버지는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가 밥이며 국 그리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먹였으나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밑반찬은 아버지가 장만을 하였지만 밥이며 국은 나도 끓이고 지을 수가 있었기에 식사 당번은 교대로 하였고 아침 설거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면 전적으로 내 몫이었고 저녁에 설거지는 아버지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의 사이의 불문율 같은 일이었다. 군대 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휴가 중에도 말이다. 얘야, 기동아 잘 지냈니? 외출증 끊어와. 작년 내가 제대를 한 달 조금 안 남긴 때였었다. 느닷없이 면회를 온 아버지가 말을 하였다. 군대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왔던 아버지가 제대를 얼마 안 남기고 나에게 면회를 온 것은 나로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난 바로 내무반으로 가서 당직 장교에게 외출 허락을 받고 나와 아버지를 따라 찻집으로 갔다. 어쩐 일이에요? 뜬금없이 아버지가 몰고 온 차를 타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서는 찻집 앞에 차를 파킹을 하고 주저없이 찻집으로 들어가서 앉기에 나도 찻집 의자에 앉자마자 난 아버지에게 물었다. 녀석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면회를 오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냐? 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고개를 들어 내 뒤를 봤다. 그래, 아직 일은 하실만 하세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 물었다. 녀석 애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봐라, 아직 팔팔하지? 아버지는 팔을 들어 알통을 자랑하며 말을 하였다.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하자. 그건 염려 마라 하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런데 말이다. 담배 연기를 뿜으며 무엇인지 말을 하려다 말고 멈추었다. 네, 말씀하세요. 하자. 그게 이하며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아버진 아들에게 못할 이야기가 뭐 있어? 하자. 좋다. 언제까지 너나 나나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 순 없지 안 그래? 하고 말을 힘들게 꺼내었다. 그래서 하고 묻자. 그래서 말인데 하며 다시 말을 멈추고 내 뒤를 보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왜요? 하고 다그치자.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또 머뭇거렸다. 아이 참 답답하게 그래서 왜요? 하고 다시 묻자.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안 하고 말을 하다 말고 멈추며 담배만 피웠다. 여자 생겼어. 난 순간적으로 그런 예감이 들어서 묻고는 고개를 뒤로 돌렸다. 그러자 내 뒤 꼭지를 보고 있던 여자 하나가 나에게 목례를 하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따라서 목례를 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일어섰고 그리고 오더니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더니 담배를 비벼 끄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마치 다정한 연인들 사이처럼 꼭 잡았다. 아버지 누구야? 놀라며 묻자. 그게 잡아지는 말을 더듬기만 하였다. 기동이 그 여자가 계속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다. 네, 그런데요. 하고 대답을 하였더니 앞으로 잘 지내요. 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들어 내 앞으로 펴서 내밀었다. 네, 난 놀라며 엉겁결에 그 여자의 손을 잡았고 잡자마자 그 여자는 악수를 하며 흔들었다. 아버지 누구야? 악수를 하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래 그게 하며 또 얼버무렸다. 아이, 자기도 내가 말을 할게. 난 기동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며 빨래도 해주려고 오하고 말을 하며 웃었다. 정말이야. 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래, 엄마라고 안 불러도 되고 아줌마라고 부르면 돼. 아버지가 힘들게 말을 하였다. 그랬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의 나이가 50 정도만 된다고 하여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얼핏 봐도 3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의 젊은 여자라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조금은 무엇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요. 기동이는 편하게 날 아줌마라고 불러요. 주눅이든 아버지와는 반대로. 그 여자는 당당하게 말을 하였다. 올해 연세는 그렇다고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무엇하여 나이를 물었다. 연세라고 할 것까진 없고 이제 37이야. 하고 웃으며 말을 하였다. 내 나이 25살에 저 여자 나이 37살이면 12살 차이가 나는데 난 나 혼자 계산을 하였다. 12살 많은 여자에게 아무리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무리인 나이였다. 아버지에 비해 내가 너무 젊지? 그 여자는 말을 하고 입을 가리며 웃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게 아버지는 또 더듬기 시작을 하였다. 아이, 여기서 계속 있을 거예요. 조금 일은 편이지만 점심 먹어요. 어때 기동이는? 그 여자는 스스럼 없이 나에게 물으며 시계를 봤다. 그러지 뭐, 숨겨둔 여자를 아들에게 소개를 시키는 것이 무척 힘든 모양 같았다. 여기 뭐 잘하는데? 있어요. 그 여자가 먼저 일어나며 나에게 물었다. 소 불고기가 유명해요. 하자 자기야. 그럼 우리 소불고기 어때? 그 여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여가는 아버지의 팔에 팔짱을 끼며 말하였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그 여자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소문난 불고기 집으로 들어갔다. 운전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는 아버지 대신에
그 여자아니 아줌마와 난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었고 아버지는 음료수와 고기를 먹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음료수와 고기만 먹었고 이야기는 그 아줌마가 전적으로 하였다. 아줌마 말에 따르면 자기는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 직장에 다니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 첫 직장이 아버지가 일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일용 근무자였는데 아버지 덕에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그러다간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하였더니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난색을 표하기에 아줌마라고 부르게 하고 또 혼인신고니 뭐니 할 필요 없이 살림만 같이 살자고 하였더니 몇 날 며칠 후에야 겨우 그렇게 하자고 하기에 몸만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아이는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있었지.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 하고 말을 하는 아줌마는 방금에 비하여 풀이 죽은 목소리였다. 왜요? 의아스런 눈초리로 묻자 교통사고로 그만 하고 말을 끊더니 눈물을 훔쳤다.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기와 음료수만 마시던 아버지의 무거운 입이 열렸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아줌마에게는 9살 먹은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만 등교 도중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전 남편은 타락을 하여 매일 술에 절어 살더니 어느 날은 혀가 꼬부라지게 마시고 들어오더니 모든 책임이 아줌마에게 다 있다고 하면서 같이 못 살겠으니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아줌마가 운명이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자고 애원을 하였더니 콧방귀를 끼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누구엔가 오라고 하였고 10여 분도 안 지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줬더니 화사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있었고 남편이란 작자는 그 여자를 안고 안방으로 가자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것을 알고 나리 박자 안방에서 그년 놈들을 불러내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더니 딸아이 죽은 대가로 받아 저금을 해둔 수천만 원이 들었었던 통장과 도장을 던져 주었는데 펼쳐보니 달랑 5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기에 놀라며 이것뿐이냐고 멱살을 잡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 돈이나마 받고 나가려면 나가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자 분을 도저히 사귈 수가 없어서 가정법원으로 가서 바로 이혼을 했다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동안 아줌마는 연신 술만 들이켰다.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한편으론 제대를 하고 집으로 가더라도 밥이며 국을 안 끓이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자 홀가분한 마음이 들어 함께 사는 것을 묵인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고기와 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와 밥을 먹고는 아버지와 아줌마는 차를 타고 나를 부대 앞에 내려두고 가셨다. 그리고 난 마침내 제대를 하였고 얼마간 쉬다가 복학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집으로 온 후에도 여전히 촉탁사원으로 퇴직을 하였던 그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아줌마는 집에서 살림만 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줌마와 아버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 광경만 안 봤어도 아줌마에게 난 서먹서먹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일이다. 그날 오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세수도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대충하고 아줌마가 밥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도 뒤로 하고 불이 나게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탔었다. 아차차. 몇 정류소를 지나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지갑을 그만 빠뜨리고 나왔지 뭔가.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달랑 남아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집으로 갔다. 드르르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상한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다.
그 소리는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종종 안마를 받다가 누가 사주더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전기 안마기 소리가 분명하였다. 아줌마도 무리를 해서 어디가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다.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는 좋아도 좋다고 안 하고 싫은 일이 있으면 짜증만 내던 아버지였는데 군에 다녀오니 아줌마와 살림을 살아서 그런지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사들고 오고 싫은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기는커녕 아줌마 얼굴만 보면 좋아서 실실 웃기만 하였는데 그런 아줌마가 덜컥 병이라도 걸린다면 아버지가 여간 실망을 안 하고 하던 정년퇴직 후에 촉탁사원의 일까지 팽개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히려 덜컥 병석에 들어 누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겁이 잔뜩 나기만 하였다. 아줌마 어디 아프세요? 급한 마음에 노크도 안 하고 안방문을 활짝 열고 말을 하다가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고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아니, 아줌마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용품기계는 여전히 드르륵거리고 있었다. 아줌마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용품기계의 전원을 끄고 옆으로 치웠다. 아줌마,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기동이 학교 안 갔어? 지갑을 놓고 가서요. 대답을 하면서도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아줌마의 시선이 나의 바지에 있었다. 아줌마가 순간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며 오라는 신호를 하였다. 기동이는 입이 무거우니까 우리 함께 비밀만 지키며 돼. 아줌마는 말을 하며 나의 팔을 잡아당겼다.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학교고 강의고 신입생 환영회고 뭐고 간에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아줌마는 지금도 대단한 색을 가진 여자이다. 불안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만 생긴다. 그렇다고 아줌마와의 사이를 내 스스로 청산을 할 자신도 없다. 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줌마와 나의 위험한 줄타기는 과연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초조해지면서도 아줌마를 그리워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미워지기도 한다.